여기가 바로 기차역. 반램 스테이션. 이 기찻길이 굉장히 좁아요. 전 정말 이런 기찻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담하죠? 세련되지 않은 소박한 기차역. 하지만 뭔가 잊었던 추억 한 장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기대되는데요. 이곳에서 맥클렁역까지 가는 기차는 하루에 4대, 객차는 모두 3등석입니다. 책에서만 보던 우리 7, 80년대 비둘기호를 탄 것만 같아 너무 신기합니다. 게다가 아슬아슬 스릴까지 넘칩니다. 이 차길도가 너무 좁아서 나무들이 이 안으로 뚫고 들어올 것 같아요. 막 하이파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하이파이브도 가능할 것 같은 거리예요. 그때 차장 아저씨가 그 표 검사를 하는데 왠지 뜨끔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표를 안 사고 탔네요. 그런데 가만 보니 차장 아저씨가 표도 팝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10밭. 한 장에 10바트, 약 400원이죠. 저처럼 기차 안에서 표를 산 이 친구들은 지금 추억을 남기느라 바쁩니다. 이게 그 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간인데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앞에 자리. 근데 들어오지 말라고 할 때 다 보여요. 들어가 봐도 되나요? 똑똑똑. 우와, 지금 뭘 정리하고. 아니야, 라카. ก็กดจองตั๋วก็บันทึกตั๋วเลขตั๋ว 이게 뭐예요? 아니야, 라카. ของที่ระลึกซึ่งเนี่ยขอหยุดทำจากตั๋วรถไฟ 직접 영수증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는 색연필들이 취미를 위한 거였어요. 귀엽다. 이거 저 주시는 건가 봐요. 제게 기념품 하나 주곤 무심한 듯 선반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진짜 많다. 뒤집으면 달라져요. 뒤집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 서비스로 이번엔 기관실까지 보여줍니다. 사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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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디카. 안전을 위해 기관사는 2명이 한 팀이 되어 기차를 운전합니다. 기차를 조종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 꼭 파일럿 같죠? 완전 멋지십니다. 네? 제 나이 통틀어서보다 더 오래 일하셨어요. 기관사 아저씨의 36년 내공으로 이 100년 된 기차가 달리는 거였습니다. 오, 맥크랑 도착했어요. 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카메라에 담기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광경이다. 사실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찻길 시장인데요. 시장을 통과하는
달려가는 기차, 그 독특한 풍경을 담기 위해 안팎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셔터를 누릅니다. 할아버진 카메라보단 손인사로 반가움을 전합니다. 마치 지금 이 포토타임을 마음껏 즐기라는 듯 기차는 한껏 속도를 늦춰 마지막 맥클렁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종착역. 우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한국말도 써 있어요. 매운. 매운.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선로 옆으로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요. 아니 어쩜 이렇게 다들 천연덕스러울까요? 기차키를 점령한 사람들 치곤 참 느긋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기차가 여길 지나간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타고 왔는데도. 좁은 선로로 사람들이 이동하며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분주해진 상인들. 기차 지나가나 봐요. 이거 접혀요. 매우 익숙한 듯 재빨리 천막을 접고 갑판대를 쏙 들여놓습니다. 그야말로 일사천리. 기차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왔다 갔다. 시간 되니까 사람들이 다 갈라졌어요. 저도 어딘가로 숨어야 될 것 같아요. 대피 장소를 못 찾겠어요. 일단 앞으로 좀 더 가서 여기에 숨어야 될 것 같아요. 너? 그럼 나 어떡해? 상인들이 손수 손님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런데 이건 웬 음료수일까요? keep a diver keep a diver เพราะว่าคนขับได้มีความสุขและได้ไม่ต้องเครียดผ่อนคลายเพราะลูกค้าเยอะแยะมากมายขับแล้วต้องช้าๆเราเลยต้องให้ลูกค้าเราได้ถ่ายรูปได้ And then I give. You show Okay. Big mission. ไงเดี๋ยวยูซันเฮียเดดไลน์โอเคเดดไลน์โอเ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기차가 서서히 다가오자 사람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고 사진 찍기 시작하는데 전 그럴 정신이 없습니다. 아저씨. 기관사 아저씨에게 음료수를 전달해야 하니까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 전달 성공. 와우! I did it! 전달했어요. 성공했어요. 안 흘리고. 친절한 아저씨의 배려로 하게 된 음료수 전달식. 덕분에 이곳에서 그 누구보다 멋진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아저씨, 하이파이브. I did it.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 기차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막 응원도 하시고요. 그리고 저처럼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냥 마냥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기차가 지나간 곳은 다시 시장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피기 시작해요. 하나둘씩 다시 꺼내고 있어요. 천막을 펼쳤다 접었다 물건을 뺐다 넣었다. 참 번거로울 법도 한데 다들 묵묵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기차와 함께 살아가는 이 풍경이 비현실적이어서 꼭 영화 세트장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Anna, I like what is this? Jopang. Is it bread? Eating? Oh, no eating. ลอยกระทงกับ Oh, is it floating? 아, 이렇게 꽂아서. 이 배를 띄우며 물의 여신에게 축복을 비는 거랍니다. แม่น้ำใหญ่นะให้ปลากินได้กระทงขนมปังไปลอยปลากิน 곧 있으면 태국의 큰 명절 로이크라똥 축제가 열린다는데요. 그 축제가 가장 화려하게 열리는 곳은 태국 북부 치앙마이라고 합니다. 아슬아슬 방콕의 기찻길 시장을 뒤로 하고 저는 태국의 북부로 향했는데요. 잠시 롯불이란 도시에 들렸습니다. 이곳은 사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웬 원숭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이어 떼지어 도로를 활보합니다. 급기야 거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숭이들이 군림을 하고 있는 도시 같아요. 아마도 여긴 원숭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ยิงลิงเวลามันดื้อดื้อมันซนหน่อยเราเดินเวียนมาขึ้นรถขึ้นลายกัดเข้าของ 요 녀석들 진짜 말썽꾸러기가 많습니다. 어떡해. 안테나 부시겠다. 완전 이 구역의 무법자입니다. 이들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이곳은 수많은 원숭이들에게 점령당한 롯부리의 대표적인 사원인데요. 진짜 많다. 오, 약간 무서워요. 와. 사원 입구부터 진을 친 원숭이들. 표정이 너무 웃겨요. 제가 꼬리 만지려고 하니까. 와, 사람 같다, 사람. 그런데 원숭이들도 제가 원숭이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꾸 달려들어 털을 골라주려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와, 험난하네요. 들어가는 길부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후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원래 크메르 제국 시절에 세워진 힌두 사원이었답니다. 이후 아유타야 왕국에 의해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지만 원숭이를 섬기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원숭이는 계속 이곳에 살게 된 거죠. ลิงที่นี่เมื่อ 30 ปีที่แล้วก็ไม่เยอะถึงขนาดนี้ปีหนึ่งได้ออกลูกครั้งละปีหนึ่งออกลูก2 ครั้งต่อปีทำให้ประชากรของลิงได้เพิ่มขึ้นมากขึ้นเรื่อยๆ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힌두교에선 원숭이 신 하누만이 있고 불교에서도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불자를 보좌하는 동물로 신성시한답니다.
원숭이가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이곳엔 원숭이 먹이를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관광객들은 먹이 줄 기회를, 원숭이들은 배를 채울 기회를 얻고 있죠. แต่เป็นลิงเจ้าพ่อพระการทั้งหมดค่ะ 3,000 ตัวค่ะ ก็เมืองลิงอะเขาก็ไม่ได้ทำหมันผสมพันธุ์มาเรื่อยๆ น่ารักน่ารักน่ารักน่ารักที่สุด 원숭이가 좋아 먹이를 판 지 30년이 됐다는 앳 아주머니. เวลาลิงแย่งของเอาคืนได้ เป็นคนเก่งเลยเนี่ยมังกี้เนี่ย 꼭 원숭이들 엄마 같습니다. 원숭이와의 동거가 물론 고충도 있겠지만 때론 삶의 작은 기쁨이 되기도 한답니다. 원숭이 사원 프라프랑 산미옷 앞엔 로프리의 또 다른 명소가 있습니다. 로프리에 프라간 사당으로 왔는데요. 원숭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좀 더 정제된 마음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소원을 빌려 많이 찾는 곳이래요. เป็นที่ยึดเหนี่ยวในจิตใจของชาวลพบุรีโดยขนานนะครับ แล้วก็เวลาใครก็ตามมีปัญหาหรืออะไรก็ตามเนี่ยก็จะมาขอพรจากพ่อประการเพื่อให้ตัวเองมั่งมีสุขและมีชีวิตพลามัยที่แข็งแรงสมบูรณ์ 부처의 얼굴과 비슈누의 4개의 팔을 가진 이곳의 신상은 로프리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곳도 금박을 붙이며 소원을 빕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상에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들의 기도가 느껴집니다. 사당 한편에선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통을 흔들어 나오는 나무 막대기의 숫자가 올해 운세라는데 제 점괘는 어떻게 나올까요? 운세를 확인하러 가는데 이거 은근 떨립니다. 제가 16번이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저의 올해 운세입니다. 어때요? 완전 좋아요. 이게 올해는 저는 저를 도와줄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고요. 크메르와 아유타야 두 왕국의 문화가 섞여 있는 곳 로프리. 그 특별한 경험과 함께 저는 다시 기차에 몸을 싣습니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찾아 떠나는 여정. 이제 기차는 북부 노선의 종착역 치앙마이로 향합니다. 로프리에서 치앙마이까지는 기차로 보통 10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나긴 이동 시간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은 건 이 길에 설렘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북방의 장미라 불리는 치앙마이는 방콕 같은 대도시와는 다른 한적하고 여유로운 매력을 지닌 곳입니다. 치앙마이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뭔가 오래된 듯한 느낌인데 정말 깨끗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배낭객이 많아가지고 다 함께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가고 있어요. 태국 북부의 중심지 치앙마이는 해발 335m의 기름진 산간 분지에 있습니다. 그 가장 높은 곳 도이 인타논으로 가는 길. 산기슭에선 화전을 일궈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침 제가 방문할 때가 한창 수확철이었습니다. 귀여워. 반가워서 인사하고 가려는데 그런데 요놈 예민합니다.
아빠 손들 갓 태어난 새끼들 때문에 그렇다네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부모의 마음은 같은가 봅니다. 소 주인이 소를 진정시키고 기를 내주어 겨우 지나갈 수 있었는데 기분 탓이겠죠? 왠지 소가 계속 절 주시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안쪽에서 벼를 수확해 옮겨놓고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제겐 이색적인 풍경이라 아저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는데 다행히 저의 방문을 환영해 줍니다. 그때 유독 눈길을 끄는 한 패션. 왜 헬멧을 쓰셨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시다가 급해서 까먹으셨나? กันไว้กันครับ 그리곤 친절하게 벼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의 벼 타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แบบอธิบายขั้นตอนนะครับคือทำให้แบบนี้ครับผมแล้วก็เอาหัวลงมาแล้วก็มาเกี่ยวนี้นะครับเกี่ยวแล้วก็ช้อนขึ้นมาก็ขึ้นมาเลยครับให้มันพอดีนะครับผมแล้วก็ตัวนี้แล้วก็นะครับตัวนี้ไม้ตัวนี้กันหนีบตัวนี้แล้วก็ตัวนี้ดึงมาเนี่ยครับดึงมา 아, 찝어버리는 거구나. แล้วก็ยกขึ้นมา 오케이. 아, 오. 얇은 나무 막대기로 볕단을 고정해서 잡고 แล้วเกี่ยว 좀 더 수월하게 벼 타작을 합니다. 아, ตั้งแต่อายุประมาณ13-14 ปีครับครับผมเพราะว่าเป็นอาชีพอยู่แล้วครับก็ทำแบบนี้ครับ เพราะว่าไม่ได้เรียนหนังสือครับผมก็อยู่บ้านก็ช่วยพ่อแม่ครับ 이제 쭉정이를 골라낼 차례. 이렇게 곡물에 섞인 쭉정이 겨, 먼지 따위를 날립니다. 그렇게 알곡을 얻습니다. ไว้นิดหน่อยให้ ใจไม่ดีก็เอาที่เม็ดมันเป็นมันก็อยู่ ไม่ดีก็ออก 오래전 할머니들이 말씀하시길 쌀이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88번의 일손과 농부의 땀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나락 가마니가 쌓이는 걸 보고 있는 제 마음이 다 든든해집니다. เพิ่งจะเจอฝนพายุมาค่ะ ต้องตีให้เสร็จก่อนพายุเข้าเพราะว่าถ้าเปียกฝนมันก็จะตีไม่ได้ มันก็จะชื้น 땀의 결실을 거두는 이곳에 수확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0.8배에 달하는 도이 인타논 국립공원은 태국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곳 중 하나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끝자락으로 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이죠. 때문에 태국의 지붕이라고 불린답니다. 그 최고봉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두 개의 탑은 태국의 전 국왕과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며 만든 것이랍니다. 이곳 도이 인타논과 함께 치앙마이의 성산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도이 수텝인데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철도 건널목이었는데요. 신호음이 울리자 영무원이 손수 차단기를 끌어다 놓습니다. 차단기 앞에서 발길을 멈춘 사람들. 곧이어 기차가 지나갑니다. 수도 하노이로 가는 화물 기차랍니다.
다시 차단기를 걷자 건널목은 오가는 오토바이와 차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저는 이 철도 건널목을 지키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우와! 이게 아까 흔드는 깃발 맞아요?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Có làm đây thì xảy ra nguy hiểm thường xuyên bởi vì là cái lượng người và phương tiện tham gia giao thông ở đây là rất đông. Đấy, là rất đông và mình phải trực tiếp phải làm cái tín hiệu cho tàu chạy an toàn và đảm bảo phương tiện và người giao thông đi qua đây được an toàn. Cái áp lực nó rất lớn, làm nó rất là vất vả. We are used land this land. 이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지 말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와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깃발의 역할을 그냥 저녁에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Turn off. Turn up. 아, Turn inside. on, turn up, turn on. 아, 오케이. Mình làm được 17 năm rồi. Mình chỉ gọi là di tu sửa chữa trên nền tảng cũ. Đấy. Thế còn cái tuyến này là người Pháp xây dựng từ những cái năm mà đô hộ đây. Đấy, mình thì không phải gốc ở đây mà mình là gốc ở dưới xuôi lên đây làm việc ở trên này. Đấy. 기찻길 풍경이 오늘따라 더 정겹고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Thank you. 너무 멋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저런 공간들이 많았었을 텐데 점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사실 필름 카메라를 쓰는 만큼 아날로그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었는데 이곳 옌바이에서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좀 부러웠어요. 그런 정치가 있는 게. 어느덧 거리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에 다들 어디 가냐고요? 바로 기차역입니다. 북부 노선의 종착역 라오카이로 가기 위해서죠. 우와! 침대칸 보여요, 벌써. Hello. Hello. Hi. Yeah, okay, thank you. 난생 처음 타보는 침대칸 야간 열차. 그래서 이번 여정이 더 설렙니다. 너무 신기해요. 해리포터가 된 기분이에요. 호그와트로 갈 것 같아.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쩐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인데요. 반가운 노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Yeah,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hrough Vietnam on the train. Have you been? This is my first time to be on the night train. Oh, so, okay. yeah. 드디어 룸메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베트남 분들은 오히려 슬리핑 버스를 더 많이 사용하신대요. 근데 이제 좀 낭만적인 그런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이 트레인을 탄대요.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이런 구조라든지 밖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좀 더 즐겁다고. I wonder, like, I wanted to go up, but I don't see ladders. So. I think this one. Oh, I thought that was for the phone. 저는 이거 핸드폰 거치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가는 사다리래요. 두고 이거를 잡고, 여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요? 침대칸과 친구, 그리고 덜컹거리는 소리까지. 기차 여행의 모든 낭만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옌바이를 떠난 저는 라오카이를 거쳐 다시 사파로 향합니다. 배낭 여행자들에겐 꿈의 여행지죠. 홍강 연안에 있는 라오카이는 중국의 윈난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수도 하노이로부터 약 300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베트남 북부 산악 지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는 라오카이역이라고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가는 노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곳인데요. 북쪽이다 보니까 좀 싸늘해요. 근데 습한 기분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상쾌한 마음으로 한번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사파에 가려면 라오카이역에서 차를 타고 구불구불 산길을 더 달려야 합니다. 구름이 덮인 그 길은 마치 꿈을 꾸듯 몽환적인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사파 마을. 와, 꼭 동화 속 세상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법사 해리포터가 탈 법한 기차도 있습니다. 베트남 최고봉 판시판산으로 가는 기차입니다. 재밌겠다. 자, 이제 판시판산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산길을 달리는 기차는 사파 마을 최고의 전망대였습니다. 창이 액자가 되는 마법의 기차죠. 너무 신기한 게 분명히 구비구비 길들은 동양의 시골길인데 건물들은 다 서양의 성 같은 건물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묘한 분위기예요. 게다가 계곡 사이를 통과할 때는 아찔함까지 선사합니다. 이 기차를 타고 계속 가면 천국에 닿을 것 같은데 탑승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벌써 도착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정상에 오르려면 여러 번 탈 것을 바꿔 타야 합니다. 귀가 멍멍해요. Hello, can I come in? 하신자. 두 번째 탈 것은 바로 케이블카. 풍광이 기가 막힙니다. 대박. 우와. 사람들이 개민감해 보여요. 근데 이게 구비구비 모양이 너무 예뻐서 뭔가 그림 같아요. 너무 예쁘다. 저 마을 좀 가보고 싶어요. 전망대로 나섰는데요. 피부에 와닿는 바람부터 다릅니다. 진짜 멋있다.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구름 위의 세상. 또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긴 아직 정상이 아닙니다. 산악기차 푸니쿨라를 타고 한 번 더 올라야 합니다. 가파른 길에 최적화돼 있다는 푸니쿨라. 45도 정도 되는 이 급경사를 쉼 없이 오릅니다. 문명이 이 길을 타고 판시판산 정상에 다다를 때쯤 In the morning? You're amazing. 두 발로 판시판산을 오른 철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In the beginning it was sunny, then foggy, and then quite sunny. 전 처음에 눈인 줄 알았어요, 다 구름이에요. 우와. 3,143m 위에요. 근데 지금 안개 같은 게 막 지나다니는 게 구름이래요. 우와, 절경이 장난 아니에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최고봉, 그 위험이 느껴집니다. 절경에 넋을 잃고 있다가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났습니다.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Korea. South Korea, I South guess. Korea, yes. 두 분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오래오래 사랑하세요. How do you feel? You walked it all. How do you feel? Tired? We want to drink a beer now. 구름에 둘러싸인 판시판산의 비경. 그 꿈결 같은 풍경을 뒤로 하고 전 다시 사파 마을로 향합니다. 동양의 알프스라 불리는 사파. 별칭만큼 정말 이국적이죠? 여기는 사파라는 지역인데요. 옛날에 식민지 시대 때 휴양지였대요. 그래서 건물들은 굉장히 유러피언한데 사실 이렇게 매우 전통적인 소수민족 분들이 곳곳에 계세요. 그래서 그 동양과 서양의 믹스가 약간 영화 같아요. 사파는 유럽의 휴양지 문화와 베트남 소수민족의 삶이 어우러진 곳이죠. 그곳에서 제 관심을 끈 건 역시나 화려한 전통복의 소수민족. 그들을 따라가 보니 한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여러 소수민족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매일 열리는 이 수공예품 시장엔 이곳 고산족의 일상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Hello. Hello. This is really beautiful. I like this one. What are you doing on the Phone. my hand in the middle here, and this one the machine. Now you can choose what you want the colors. What tribe are you? We are Hmong people. Hmong. Yeah, Hmong people. Black Hmong. Because we are black clothes. They think we are black Hmong. 저는 이런 파우치보다 이분들이 입고 계신 옷이 너무 갖고 싶은데 옷은 이분들의 시크한 그 블랙 옷을 안 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I want to buy your black shirt. My black clothes. Yeah. So right now we know how the clothes to sell. If you want, you go with me. We go to my house, and then you can buy. 오케이. Yes. 오, 지금 집에 또 초대받았어요, 저. What's your name? My name is Sue. Sue. 이렇게 또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녀의 집으로 가기 전 장을 보았는데요.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는 길, 점점 설레임과 호기심이 커져갑니다. 사파 인근의 산골엔 흐멍족, 자오족 등 산악 소수민족들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찾은 곳은 로티수 씨가 사는 블랙 흐몽족 마을. 이들 역시 다락론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죠. This is bamboo forest. Okay. Đừng tôi chế mẹ hôn mà mẹ thắt giá kìa mẹ hôn tôi sẽ chế Xin chào. Two mother. Two mothers. This is my mother born me. Nice to meet you. Hello. So Here you have. She get like headache. She gonna 15 minutes. Now we pick it up, and the pink color here, and the headaches go away. It goes They away. stay here red color like 5 or 6 days. That will go away finish. Okay. 아직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사는 블랙 흐몽족. 이들은 흐몽족 또는 몽족이라 불리는 산악 민족입니다. 기본적으로 은 장신구를 좋아하는 흐몽족은 전통 의상의 색깔이나 머리 장식 등에 따라 다시 블랙 흐몽, 플라워 흐몽 등으로 나뉘는데요. 이들은 검은색 등 어두운 색을 즐겨 입어 블랙 흐몽이라 불립니다.
새해가 되면 항상 새 옷으로 온 가족들이 치장을 하지 않으면 옆에서 욕을 한대요. 너 한 해를 어떻게 보내냐고. 왜 가족들한테 새 옷도 안 입혀주냐고. 그래서 지금 사실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만들고 계시는 거래요. 우리 옛 설날 풍속과도 비슷하죠? 로티수 씨는 시장에서 얘기한 대로 제게 흐멍적의 옷을 입어보게 해주었는데요. I look like local. 본인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블랙 흐몽족의 전통복 색깔이 참 예쁘죠? Very comfortable. Yeah. Very warm. Yeah, and it's like we only use more in right now. For summertime, it's very hot. 이제 변신을 완료했습니다. Very good. giống gọt thế đấy. giống gọt kìa. 이곳에 오니 제 호기심이 마구마구 발동합니다. Oh wait, what is that one? It's This one, the basket, we put the rice. you put rice. Yeah. Very big for a whole year. Yeah, we keep this one in the house. We got in the bamboo tree. Ah. But we now have to learn sewing. Ah, Therefore, have boy. to put the basket. Ah. Yeah, and now let be old. We know you. We use not a new one. 이게 너무 커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남자들 여러 명이서 만들어야 된대요. We can make like the chicken bone, the egg. 아 지금. The two chicken. Two little egg around here. 로티수 씨의 집 주위엔 대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쓰이는 곳이 아주 많답니다. 그런데 손이 좀 많이 간답니다. Tree like that, so not really pick it up. Ah, okay. We need to cast for like 2 weeks. Okay. Or 3 weeks to be dry. Ah. Easy to burn. So now it's not easy to Ah. burn. It's too wet. Because it's wet. 대나무를 자르는 것도 일이지만 엉킨 대나무를 끌어내리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Do it. Okay. 대나무와의 줄다리기,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얽힌 잔가지를 잘라내고 나서야 비로소 뗄감을 얻었습니다. Thank you, Oh, thank you, Naoya. You're welcome. You usually do this alone? Yeah. 대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는 것도 로티수 씨의 목. 능숙한 칼솜씨가 꼭 여전사 같습니다. 지붕으로도 쓴대요. 근데 그만큼 이 대나무가 굉장히 충격에 강하대요. 근데 이게 2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약해지기 때문에 바꿔줘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이걸 다 잘라서 다 지붕 위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와야겠네요. 오늘은 맛보기로 이렇게 뗄감 옮기는 것만 도와주려고요. Ah, this is where you dry. Okay. 새 뗄감도 갖다 놓았으니 이제 요리를 할 때겠죠? 저를 위해 실력 발휘 제대로 해본다는 로티수 씨. 이 싱싱한 채소들과 함께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까요? 간소한 부엌 살림이지만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듯 요리사도 도구를 가리지 않습니다. Wow. I like vegetable. Yeah?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군침이 돌아 이미 눈으로 먹는 중입니다. When did you learn to cook? Just learn read the mother, father. Yeah. Yeah. Every And day. Yeah, every day. Now I can just do by myself. Does your daughter know how to cook? Just little some easy work. 엄마에게 배운 비법 그대로 맛을 냈다는 로티수 씨표 소고기 채소 볶음. 진수성찬이에요. 정말 정성 가득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Thank you so much. Wow, looks so good. 아차, 아차. Ocho pinamo. 아차, 피나마. 먼저 맛이 궁금한 소고기 채소 요리부터. I like it. Ah, spicy. Oh, spicy. But oh, Be spicy. careful. But You need some water. I think I need some. 생강을 넣어 맵습니다. 이럴 땐 단 호박숲으로.
이것이 바로 맵고 단 맛, 일명 맵단의 정석이죠. 어렸을 때 엄마가 저 아플 때 많이 해준 거랑 비슷한 맛이고요. 이런 야채 요리는 사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많이 버무려서 줬던 그런 나물들 맛 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먹으니 더 맛있습니다. 역시 식후경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이제 집안 구경해야겠죠? 그런데 이 장식이 독특합니다. So here we are local, we are village. People do like Catholic, Christian, and my parents we do like shaman. 로티스 씨 아버님은 흐멍족 샤먼입니다. 때마침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오자마자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준다고 하시네요.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도 왠지 엄숙해 보입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샤먼 의식을 직접 본다니까 믿겨지지가 않아요. 알고 보니 제가 밥 먹었던 곳이 바로 의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에 다친 사람을 치료하거나 점을 볼 때 혹은 제사를 지낼 때 이곳에서 의식을 행하죠. 오래된 종교이자 치유자인 샤먼.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저를 위해서, 저의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를 빌어주시고 그 응원이 되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정말 확실히 책 100권 읽는 것보다 여행 한 번 통해서 얻는 경험하는 것들이 정말 크게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떠나야 볼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여행이 만들어준 이 소중한 시간들. 한 장의 사진으로 다 담을 순 없지만 기억할 순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전 따뜻한 추억 하나 더 담아갑니다. 바이바이. 어차. Bye. Bye, Sue. Bye, everybod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아쉬운 마음에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그래서 주변의 마을을 좀 더 둘러봤습니다. 신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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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마침 제 앞을 지나가는 소들의 행진. 소들이 잘 먹고 컸는지 아주 튼실합니다. 요놈들은 집이 어딜까요?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렇게 소들과 한 집에 도착했는데요. 다행히 집주인이 저의 방문을 허락해줬습니다. 그런데 집안은 작은 동물농장이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운 토끼도 너무 귀엽습니다. 도시에선 보기 힘든 풍경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살아가는 흐멍족의 삶이 이 집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산골 깊은 곳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모든 동물들이 다 있어요. 토끼도 엄청 크고요. 돼지도 엄청 크고요. 닭은 색깔이 진짜 아름다워요. 살아있는 소수민족 박물관이라 불리는 사파.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겨울로 접어든 이곳은 한창 월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장에 옥수수들이 걸려 있었는데요. 왠지 옥수수비가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려서 뭘 하려는 걸까요? Đây là ngô để cho gà và lợn ăn ạ. Đây là nhà của bố mẹ em thì bố mẹ em ở đây nhưng mà em đi lấy chồng ở các cát thì đây là nhà của bố mẹ em thôi. 부모님이 일하러 가셔서 잠시 가축을 돌보러 들린 것이라는데요. 단출한 살림이지만 집안은 꽤 훈훈합니다.
지금 사실 밖에가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도 스카프를 더 해야 될 정도인데 이 안에는 바람을 굉장히 막아주는 아늑함이 느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안 한쪽엔 재단을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들은 뭘까요? 호기심이 또 발동합니다. 문마다 뭐가 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31일 날 항상 새로 걸고 1년 내내 붙여놓대요. 그러면 가족의 평화가 찾아온대요. 우리의 부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이곳 집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저도 함께 바랄게요. 이제 사파를 떠나 더 깊이 산길을 따라 들어갑니다. 베트남 북부 지역에 제가 찾고 있던 마을이 있기 때문이죠. 우연히 책자에서 보고 반해버린 곳. 마을로 안내하는 대나무 다리에서부터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반보 마을입니다. 그런데 막상 다리를 건너려 하니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은 다리가 왠지 저를 강물에 빠뜨릴 것 같아서였는데요. 하지만 다 건너고 나서 보니 나름 견고하게 만들어진 다리. 그 옆으로 제가 찾던 풍경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물레방아로 농사짓는 모습을 보러 온 것이죠. Khu sinh thái du lịch sinh thái của bản Phiên Tiên, xã Bản Bo, huyện Tam Đường, tỉnh Lai Châu. Tất cả những cái khu cột nước này là trước kia là lấy nước để vào tưới cánh đồng ruộng, nhưng bây giờ chuyển thành là tưới cánh đồng hoa. Toàn bộ đây là cái nước này là để phục vụ cho mục đích tưới cái cánh đồng hoa này. 흐르는 세월에 풍경도 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레방아가 길어준 물로 풍요로운 들판이 펼쳐졌던 이곳. 지금 물레방아는 그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시품이 된 것인데요. 이제 갈 곳을 잃은 마른 물줄기가 참 애처롭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물을 길러서 모아서 농사 짓는 데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은 그냥 관상용이라고 해요. 나만 알고 싶었던 베트남 북부의 숨은 여행지도 이젠 관광지가 됐네요. 마을 주민 대신 여행객들이 차지한 이곳. 그래서 오늘따라 옛 풍경이 더욱 보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의 기차는 푸놈펜을 중심으로 위로 북부선과 아래로 남부선이 있습니다. 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금, 토, 일, 월밖에 기차가 다니지 않는데요. 20세기 후반 내전을 겪으며 끊겼던 철도 노선이 이제 갓 재개된 것인데요. 때마침 역으로 들어온 기차가 있어 운 좋게 타볼 수 있었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설레는 기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곳 사람들의 일상과 맞닿으며 느리게 달리는 기차. 그곳엔 요란한 경적 소리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동안 주인 없던 기찻길을 점거한 오토바이들이 이제 길을 내줘야 할 때가 온 거죠. 사람들이 막 철도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계속 삑삑 막 삑삑 경적 소리로 사람들 막히라고 알리나 봐요. 낯설지만 왠지 정겨운 기찻길 옆 캄보디아의 풍경입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안에 식당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간식을 사는 것 같아요. 역 안에 마련된 조그마한 가판대는 현지인과 이곳의 먹거리를 만나게 해주는 그야말로 만남의 장소입니다. 저도 간식거리를 하나 골랐습니다. 신선한 망고였는데 이곳에선 독특한 소스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단 거랑 짠 거랑 얌얌. 그런데 너무 매워요. 이게 약간 고추가 들어간 소금인가 봐요. 진짜 정신이 없어서요. 혓바닥이 마비될 기분. 망고의 따끔한 맛에 놀라 하마터면 기차까지 놓칠 뻔했습니다. 이제 전 캄보디아 북쪽 노선의 바탐방역으로 향합니다. 태국과의 국경까지 연결된 이 노선에 다시 기차가 달리게 된 건 작년 말부터입니다. 이곳 북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바탐방은 캄보디아 제2의 도시죠. 도시에 들어서면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검은색의 거대한 할아버지 조각상입니다. 바탐방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소몰이었던 록다 덤벙 끌어뇽이 마법의 막대기로 이 지역 왕이 되었다는데요. 이후 할아버지는 이곳 바탐방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동상 아래엔 온갖 정성 들여 차린 곡물도 한가득합니다. លោកតារូបដំណាក់លោកតាសពថ្ងៃនេះគេមកបន់ស្រន់លោកតាហ្នឹងគឺបកាយស័ក្តិសិទ្ធិណាម្នាក់ម្នាក់បាយបន់បានសម្រាប់ជោគជ័យគ្រប់គ្នាមិនថាគ្រប់ខេត្តណាទេទីសុកគេសាសគេទៅកន្លែងណាក៏គេមកគោរពបូជាលោកតាដែរដោយសារ 도깨비 방망이처럼 검은 방망이로 뚝딱 뚝딱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할아버지. 그래서 저도 소원 하나 빌어볼까 했죠. 그런데 제사보다 잿밥이라고 이 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꽃은 그때그때 피는 것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우와. 부케로 만드시는구나. 지금은 제철인 연꽃 꽃잎으로 모양을 냈습니다. បត់តាមចំណង់ចំណូលចិត្តយើងអ្នកខ្លះក៏ចូលចិត្តនេះក៏ចូលចិត្តមួយនេះមួយនេះ 근데 술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걸 고우리처럼 위로 올라오게 접는 것 같아요. 전 이게 제일 예뻐요. 정말 신기하죠? ពីដើមឡើយប្រទេសកម្ពុជាយើងគេយកផ្កាឈូកជាតំណាងសក្ការៈបូជាដល់ពេលហើយទៅផ្កាម្លិះអីក៏យើងអាចយកមកសែនបានដែរប៉ុន្តែដោយសារតែផ្កាឈូកវាជាគ្រឿងសក្ការៈបូជាក៏គេចេះយកផ្កាឈូកមកអស់ខ្មែរ 꽃의 색이 깨끗하고 고와 꽃말도 순결과 청정인 연꽃. 그래서 그 꽃이 놓인 이곳에선 더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 연꽃 사랑은 각별하죠. 덕분에 곳곳에 연밭이 있는데요. 바탐방 인근에도 유명한 곳이 있답니다. 현지인의 주말 여행지라는 이곳 거리에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샤워기처럼 생긴 이 초록색 식물은 뭘까요? 아, 니치아와이 촉. 촉. 아. 아니 냠 반, 칭한 빠엠. 오. 니 냠 칸 크놈. 칭한. 요 연꽃 열매는 간식으로도 많이 먹는다는데요. 살짝 단맛이 나네. 아니. 처음에 씹었을 때 딱 단맛이 촥 퍼지는데 약간 그 맛이 옥수수 같아요. 근데 옥수수보다는 덜 단데
끝맛은 아무 맛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삭아삭해서 씹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바로 옆이 연밭이었습니다. 댐 건설로 생겨난 거대한 이 인공호수는 주변 논으로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수련과 연꽃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호수 주변의 많은 이들이 이 수중꽃밭 덕에 살아가는데요. 지금은 연꽃과 잎을 수확하는 시기랍니다. 호수 위엔 이른 시간부터 작업을 시작했을 한 아주머니의 배가 떠 있습니다. Through the darkness and good times, I knew I'd make it through, and the world thought I had it all, but I was waiting for you. Hush, now I see light in the sky. 한참을 기다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니 dương ơi anh ơi dương ông đã này dương cày đó dương cày này từ từ dương ông tấu dương ông và 우와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릇. 자 이거 나 스피드 진짜 빨랐어요. 이제 아주머니가 수확한 것을 볼까요? 우와 고무 같아요. 호스 같아요. 호스 물 호스. 아, 제 키보다 훨씬 커요. dương tấu cắt cài dương bọ ở trên cá nó cái tinh đau máu và kìm tinh đau dương bọ còn cắt còn bọ lụa. 채소로 먹는 줄기와 달리 잎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다는데요. 이 커다란 잎으로는 무엇을 할까요? 와, 제 얼굴보다 훨씬 커요. 근데 이게 종이 같아요. 종이처럼 넓은 도화지 같지 않나요? Slap chụp nó cái giờ thoát rồi nó chọc khá lụa ấy cho ngầu vịt và lại vịt ấy cho ngầu. 이 작은 배를 타고 조금 더 작업한다는 아주머니. 호수를 구경시켜주고 싶지만 배가 작아서 미안하다며 다시 호수로 향합니다. 끈질해. 폭 2km에 길이만 19km가 되는 캄핑푸이 호수. Tích tích đang ngồi muội. Ông coi. 앉으라고요? coi, 자, coi. 운 좋게 연밭으로 가는 아주머니를 만나 배를 얻어 탔는데요. 배를 타보니 그제야 호수의 크기가 느껴집니다. 가도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호수가 참 크다고 생각될 때쯤 연꽃 사이로 막 가요. 드디어 연밭을 만났습니다. 들판의 꽃 사이를 걸어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설렘과 낭만이 있는 길이었는데요. 너무 예쁘다. 탐스럽게 핀 연꽃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잎알이 크기가 엄청 커요. 굉장히 은은한 것 같아요. 근데 향은 안 나요. 이거 우산인데요, 우산? 비 왔으면 좋겠다. The numbers over the town, Joe Davies and the band. I count them out. There was a car in the bay by the boat that swept and swayed. Nó đó thế là nó bé biệt mạch của bé là biệt mạch.
계속 들어. 쭉쭉. 밀수가 여기다. 수심이 이 정도예요. កន្លែងនេះទឹកជ្រៅมันអាចដល់បានទេដែលតម្រូវវា5ម៉ែត្រទៅ6ម៉ែត្រនេះអាចតែយើងដោលលេងកាច់មុំលើទូកបានដល់ពេលយើងដោលជាដកកៅអីវាដាក់អត់បានទេវាជ្រៅពេកតែបើយើងដោលកាច់លើទូកអីលេងបានមិនកាច់តាអាពុំមួយកាច់ចាយអត់ 고귀함과 깨달음의 상징인 연꽃은 사실 뿌리에서 열매까지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뽑는 게 나중에는 절 근처에도 가고 요리가 되기도 하고 아까 봤던 그런 바탕방 시 안에 있는 조각상 밑에서 팔리기도 하고 하나 봐요. 이걸 이 아주머니께서 다 오! 수학이 장난 아닌데 오늘? 서두르는 법이 없는 아주머니의 작업.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호수의 시간이 흐릅니다. 캄보디아에서 가장 비옥하다는 바탐방의 땅은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쌀 농사가 2모작, 3모작까지 가능한 곡창지대죠. 그래서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쌀이 익어가는 반가운 들녘을 마주할 수 있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지만 왠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풍경인데요. 그 길엔 한가로운 시골의 일상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웬 대나무일까요? 대나무로 뭘 하나 궁금해하던 제게 붐비는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꼭 먹거리나 볼거리가 있는 법이죠. 외국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산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 되게 고소한 향이 나요. 끄럴란이라는 캄보디아 전통 음식입니다. 향이 굉장히 진하고 연기 향도 나는데 그 거슬리는 향이라기보다 되게 깊고 대나무 향이라서 시원해요. 그럼 짱우이. ដំបងគេធ្វើគេយកអង្គមកត្រាំឲ្យបាន2 3ម៉ោងរួចយើងអាស័យកាត់ជាកង់ទៅយើងពូតកាត់ដូងពូតអីរួចយើងលាងអីរួចស្ងោរសណ្ដែកអីឆ្អិនទាំងអស់រួច 끄럴란 만드는 걸 보여준다는 주인 아저씨가 먼저 챙긴 건 이 코코넛 껍데기였습니다. ពីគេមកយកពូតយកកាធ្វើនំពីសល់ហើយសល់សបកនេះយកទៅដឹកនេះឲ្យវាងុំឲ្យវាមានល្ងងុំវាអត់សូវឆេះដល់យើងដាក់អស់វាឆេះខ្លាំងអាចឆៅគាត់ស៊ីមកទីផងឡាកាយកាណែ 초벌구이를 한 대나무 통밥은 다시 코코넛 땔감으로 익힙니다. 대나무 통을 통째로 약 1시간 동안 굽는답니다. 연기 사이로 밥 익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그 냄새를 맡고 온 걸까요? 손님이 가게에서 끄럴란을 고릅니다. ពីហ្នឹងតែញ៉ាំលែងតា testy អានេះយកខ្ញុំទៅវាទូចវាស្រួលញ៉ាំអញ្ចឹងណាវាទូចវាស្រួលញ៉ាំហើយអាទូចហ្នឹងវាថាដុតទៅវាស្ងួតជាអាក្រាស់វារៀងសើមជាងព្រោះខ្ញុំចូលចិត្តញ៉ាំស្ងួត 옛날에는 명절 때나 먹었는데 요즘은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답니다. 코코넛 땔감에 골고루 익힌 끄럴란은 이제 손님을 맞이할 채비를 합니다. 이 그을린 표면을 벗겨내고 말이죠. 보기에 좋은 떡은 맛도 좋은 법.
이렇게 겉을 깎아내야 보기에도 깨끗하고 먹기도 훨씬 수월하다네요. 이렇게 얇게 해야지. 껍질이 말랑말랑해서 잘 벗겨진답니다. 와, 너무 배고파요. 옥수수 껍질 벗기듯 대나무 껍질을 떼어냅니다. 옥수수처럼 생겼어요. 누룽지처럼. 여기가 익었나 보다. 오, 겉에는 누룽지여서 잘 안 뜯어져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게 처음에 열었을 때는 옥수수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누리끼리한 부분이 누룽지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우리나라 누룽지처럼 고소한데 코코넛이 들어가서 달기까지예요. 찹쌀이라 안은 쫀득하고 밖은 바삭하고 제 입맛에도 딱입니다. 저도 오늘 이걸 간식으로 먹어야겠네요. 네, 맛있게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식민지 시절 건설된 이곳의 철길엔 내전 등의 이유로 한동안 기차가 다니지 않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 철길을 달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나무 기차, 놀이입니다. 지금은 밥 한 방의 명물이 돼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겐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대나무 평상에 모터를 단 놀이는 엉성하게 생긴 것과는 달리 꽤 쓸만합니다. 철도 위를 제법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원래는 싸고 빨라서 지역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주로 이용됐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안 타볼 수 없겠죠? 먼저 제가 탈 대나무 기차를 철길 위에 올려다 놓습니다. 왠지 도전 정신이 생깁니다. 이게 50kg라는데 그러면 제 몸무게 무거운 거니까 한번 제가 좀 들어볼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오!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시동도 한번 걸어볼까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런데 쉽지 않네요. 기계도 주인을 알아보나 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가 탄 놀이가 출발합니다. 지붕도 유리창도 없는 대나무 기차. 하지만 그 위에 있으니 동심으로 돌아간 듯 바람만 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생김새만큼이나 조작법도 간단한 기차는 막대기 하나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바로 브레이크인 셈이죠. 전용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낮에 오면 막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약간 해질 때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뭔가 들판이 넓으니까 되게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때 꼬았나 봐요, 이러면. 규칙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로에서 두 대의 기차가 마주치면 탑승객이 적은 쪽에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 다행히 우리 쪽 탑승객이 많아 상대방에서 기차를 분리해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인지 운전사는 능숙하게 기차를 재설치하는데요.
이렇게 기차가 멈춘 곳은 승객들에겐 간이 기차역이 됩니다. You watched the sunset. Was it beautiful? And it's interesting when you think of the bamboo train, you think like an actual train, but it's like a rail car. Yeah. Well, I guess we met because of this inconvenience. Yeah. Well. 낯선 길 위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우연 같고 필연 같은 그 인연이 하나하나 추억으로 쌓여갈 때 여행은 제게 또 하나의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탄방은 톤레사프 호수로 유입되는 긴 물줄기로 연결돼 있는데요. 이제 길은 톤레사프 호수의 수상마을 메치레이와 프렉톨로 향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담수호인 톤레사프 호수. 이 거대한 호수는 건기와 우기 때 크기 차이가 무려 3배나 되는데요. 10월 우기가 끝나면서부터 호수의 물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톤레사프 호수의 입구. 호수로 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từ Pretoria chưa đã ok mờ miền Thái văn kem này mờ 50,000 để miền anh chị đã gì luôn tới 30,000គ្រឿងកំប៉ុងហើយទឹកផ្លែឈើហើយអង្គគ្រឿងម្ហូបស៊ីដាច់ទឹកអស់នៅព្រៃតឿ 호수로 가져가는 물건들이 상당한데요. 모두 아주머니가 쓰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부탁받은 물건도 있고 물건을 팔기도 한답니다. 다행히 배는 끄떡 없답니다. 마지막 남은 야채 하나까지도. 이곳에선 다들 배에 한 짐 싣고 호수로 들어갑니다. 저 작은 배가 가라앉지 않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저기 일주일 식량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약간 들어보니까 되게 무거운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도 못 내고 있어요, 배가. 이들을 따라 저도 톤레사프 호수로 갑니다. 물길 사이로 드문드문 길이 보이죠? 이미 건기가 시작된 이곳은 곧 마른 땅이 된답니다. 어느덧 제가 탄 배가 메치레이 수상마을에 닿았습니다. 마을에 입성한 저를 제일 처음 맞이한 이곳의 풍경 하나가 참 인상적입니다. 멋있어요. 막 한 9살쯤 돼 보이는데 막 엔진 모터를 걸고 막 가고. 이곳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자마자 배 타기부터 배우나 봅니다. 그런데 335 아이들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중앙에 자리한 사원인데요. 수상마을에서 유일하게 땅을 밟을 수 있는 곳이죠. 아이들에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네 놀이터입니다. 어렸을 때 저도 줄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줄넘기를 하든 고무줄 놀이를 하든 줄 하나면 즐거운 아이들. 덩달아 저도 신났습니다. 어짜 잘했어요. 챔피언들이야. 우리 내 파트너. 잘했어요. 아이들 덕에 한바탕 잘 놀았는데요. 아이들과 나름의 환영식을 하고 나니 이곳 호수 위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평생을 물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일상은 과연 어떤 풍경을 담고 있을까요? 다행히 제 방문을 흔쾌히 승낙해준 집이 있었습니다. 좀 늦죠. 실례합니다.
와. 우와, 너무 깔끔하다. 부지런한 아주머니의 성격이 살림살이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여기서 키우는 아직 화로를 사용해 음식을 만든답니다. 마치 시계의 태엽을 되돌린 듯 이곳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옆집에서 키우는 건데요. 도망간다. 저 사실 거북이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동화 속에서만 보던 거북이를. 저에게 보여주려고 아저씨가 손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거북이 느리다고 했을까요? 오토다리인 것 같아. 다만 숨을 곳을 못 찾았을 뿐이죠. 결국 도망가다 실패한 거북이는 팔다리를 쏙 숨깁니다. 유쾌한 일상이 흐르는 톨레사프 호수. 그렇게 물길은 저를 또 다른 마을로 보냅니다. 건기와 우기 때마다 바뀌는 호수와 땅의 경계. 그 경계를 지나 호수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건기가 시작되면서 호수 면적은 많이 줄었다지만 뿌연 흙탕물로 이루어진 호수는 저 멀리 아득하게 수평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프렉톨 수상마을을 만났죠. 그런데 마을에 다다르자 의문의 소리가 저를 이끕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건기는 수상마을 사람들에겐 가장 바쁜 시기, 고기잡이 철이기 때문이죠. 덩달아 이때 이 생선으로 캄보디아 전통 음식 프라옥도 만듭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때쯤부터 약 2달간 마을 사람들이 이 작업에 총동원됩니다. 프라옥은 리엘이라는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인데 우리로 치면 젓갈에 속하죠. 캄보디아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미 소스랍니다. 우리 장처럼 1년에 한 번 만들기 때문에 저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 그런데 이곳에서 달인을 발견했습니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죠? 맞아. 이 달인 소녀의 내공이 궁금해집니다. 진짜 멋있다. 아, 7년을 한 거예요. 7년을. 와, 아득해. 물 위의 삶이라 해서 우리와 다르진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 순수한 미소 속에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다리를 건너 이동하는 수많은 오토바이 행렬.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다리 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Bán cho cháu 2 cái bắp ngô cô ơi. 손님 대접을 이렇게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집 단골이랍니다. Đây cô ơi, cháu ngồi kia đây. Tôi thường xuyên vẫn đi làm về qua đây là tôi cũng vẫn hay mua ngô ở đây. 옥수수 등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먹는 간식을 파는 노점상이죠. 그런데 장사가 꽤 되나 봅니다. thường xuyên khách qua lại đều mua đông. 그 중에서도 옥수수 수염은 인기 상품이라는데 먹는 법도 우리랑 같을까요? đun thận chứ uống lợi thận. 오래된 다리 위로 바쁜 사람들의 일상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다리 밑은 어떨까요? 여기도 역시나 어마어마한 수의 오토바이가 도로를 덮었습니다. 꼭 오토바이 경주가 열린 것 같아요. 오토바이 구경은 잠시 뒤로 하고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깜까오라고 다리 밑에 열리는 시장인데요. 다리가 워낙 오래돼서 그런지 그 옆에 시장이 열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특이한 것 같아요. 이 노점상은 한쪽 담을 완전 차지하고 있네요. 길이 이끄는 대로 좀 더 안쪽으로 가니 본격적인 시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온갖 잡화들이 좁은 골목 사이로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발길을 사로잡은 패션 아이템 하나. 바로 이 헬멧이에요. 베트남도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돼 있는데요. 하노이의 주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여서 그런지 헬멧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파는데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이 여성분들을 위해서 머리를 묶고도 헬멧을 쓸 수 있는 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보통 만약에 이렇게 머리를 묶었다 하면 그냥 일반 헬멧을 쓰면 이걸 풀거나 눌리는데 쏙 들어가요. 진짜 편리하네요. 스타일도 망가지지 않아요. 안전도 중요해요. 베트남이 오토바이 천국인 걸 이곳에서 다시 느끼네요. 이제 슬슬 맛집 골목을 찾으러 가볼까요? 큰 길로 나오니 아까 써봤던 여성용 헬멧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거리의 이발소죠. 의자 하나와 거울 하나로 차려진 허름한 이발소 같지만 자세히 보면 나름 있을 건 다 있고 할 건 다 합니다. 주위 시선 아랑곳하지 않는 이발사의 손길. 정령 장인의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 저 혼자 아프리카 여행하다가 이런 모습을 발견해서 사진 찍으려다가 되게 혼나서 포기했었는데 오늘 진짜 원 없이 찍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마무리도 깔끔한 30년 경력의 이발사 아저씨. 그렇게 수십 년간 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Nói chung là cái lượng khách ở đây nó cũng thất thường mà nó cũng không được đều nắm cái nghề dịch vụ nó vậy. 그래도 아저씨 솜씨가 좋아서 단골 손님도 꽤 있답니다. 별 말이 없어도 이렇게 알아서 깎아주죠. Rất lâu mới phải cắt tóc một lần, thành ra là cứ cắt để cho tiền, đấy cho tiền nó có hiệu cắt cho tốt ở đây vui. 하노이의 인상적인 거리 이발소입니다. 다시 맛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처에 여러 먹거리가 있었지만
제가 오늘 선택한 메뉴는 분짜입니다. 여기에 소문난 맛집이 있다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입에 군침 돌게 한 이 냄새. 베트남에선 분짜고기 굽는 냄새면 아픈 사람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는 말이 있대요. 아프진 않지만 제가 지금 그 말을 실감하는 중입니다. 분짜는 뜨거운 육수의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을 대표하는 국수 요리입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에 이렇게 쌀국수와 돼지고기를 찍어서 먹죠. 분짜의 생명은 이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꼭 돼지갈비 같은 맛이 나는데 여기에 베트남 피시 소스인 느엉맘으로 맛을 낸 국물, 그리고 쌀국수와 채소가 함께 나옵니다. 이렇게가 5만 동, 우리로 치면 2,500원 정도 하는데요. 분짜 맛집이라는 이곳, 드디어 그 맛을 볼 차례입니다. 이 순간 입은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거죠. 제가 원래 베트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먹은 분짜랑 너무 차원이 달라요. 누군간 그러더라고요. 천국의 맛이라고. 제게 분짜는 하노이를 추억하는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하노이에서 분짜를 먹었다면 이번엔 꼭 들려야 할 곳으로 가볼까요? 전 지금 하노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찻길 명소를 구경하러 왔는데요. 그런데 그곳 입구에 외국 여행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럴 수가, 길을 막아놨네요. Chỗ nào đâu nó cấm. Nó cấm cả hai đầu nào nó trong nào con. 출입금지 편말 앞에 망연자실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을 찍으며 실망한 마음을 달래는데요. We was expecting to see the train passing here, so yeah, it's disappointed. We didn't know it was closed, so we see now when we arrive here. But even now, it's really beautiful the view, so we still want to see it. 실제로 기차가 다니는 좁은 철로를 사이에 두고 현지 주민들이 생활하는 기찻길 마을. 베트남만의 정서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곳이죠. 안에서의 일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출입을 제한하는 편말과 입구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가 있을 뿐인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한 여행객이 아쉬운 마음에 통역 앱을 이용해 관리자에게 다시 부탁했지만 역시나 대답은 NO. Cấm rồi. 확고하네요. 확고하게 안 된다고 하시네요. 하긴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Lý do là mất an toàn, nguy hiểm tại vì xảy ra chết người rồi. Thành ra là rất nguy hiểm cho khách du lịch. Cũng muốn lắm nhưng mà cái an toàn nó không đảm bảo, thành ra là bọn anh phải ngồi. 그나마 허용된 것이 관리자가 있는 입구에서의 사진 촬영.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추억 한 장은 남겨줍니다. 사실 여행객 출입이 제한되면서 인근 상인들도 무척이나 아쉬워합니다. They don't allow to go inside, so it less tourists. 아, 옛날에 사람들 많았을 때는 재밌고 일하는 것도 그랬는데 지금 저거 막아놓으니까 맨날 한산하고 지루하대요. 아쉽대요. 우리도 아쉬워요. 잔뜩 기대를 품고 왔던 하노이의 기찻길 마을. 그만큼 좀 더 이곳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잠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노이의 하루가 벌써 다 갑니다. 다음 날, 이른 시간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하노이역인데요. 저는 하노이에서 남쪽에 있는 님빈 마을로 갈 거예요. 기차를 타고 3시간 정도 가야 하는데요. 진짜. this way? 기차를 타면 이때가 가장 설레는 것 같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출발하기 바로 직전 말이죠. 아이고. 이 기차 안에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그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요. 제 들뜬 마음과 함께 기차가 출발합니다. 번잡한 대도시의 삶이 펼쳐졌던 하노이. 이제 이곳을 벗어나면 저는 또 어떤 풍경 속에 놓일까요? 수도 하노이에서 베트남 주요 철도인 남북선을 타고 물의 도시 딘딘으로 떠납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가는 남북선은 하나의 레일로 돼 있는 데다 노후화되어 평균 시속이 50km 정도랍니다. 좌석은 침대칸과 더불어 이런 푹신한 의자, 그리고 이런 딱딱한 의자가 있죠. 외국 여행객들은 보통 전자를 타지만 전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후자를 선택했는데요. Now I'm going to Ninh Yeah. Ninh has a biggest pagoda in Vietnam. Oh. It's called the Bai Dinh Pagoda. Okay. 뜻밖의 여행 정보를 얻습니다. This is Vân Long. Van Long. Vân Long In Ninh Bình. Wow. Beautiful scene. Yeah. Oh, I want to go there. 우리 여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차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향에 가는 어느 한 가족을 만났는데 제가 가는 곳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여행 팁도 주시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더 즐겁게 해줄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식품 판매 카트죠. 뭘 고를지 모를 땐 현지인 찬스. 블루, 피, 콩. 땡큐. 할아버지가 추천해준 것인데요. 콩으로 만든 떡이래요. 맛있는데요? 고소해요. 한국의 꿀떡이랑 비슷한 맛인데 꿀떡보다 좀 더 부드러워요. 역시 제 좌석 선택이 탁월했죠. 그새 차창밖 풍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덜컹덜컹 느리게 달리는 기차가 어느덧 정겨운 시골길을 달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모두 즐거운 여행하세요. Bye. Good luck. Thank you. 오. 여기 되게 더워요. 확실히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달라요. 오, 신난다. 산과 강의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소도시 닌빈은 최근 하노이 근교 여행지로 떠오르는 곳이죠. 역 앞에는 저처럼 큰 배낭을 맨 여행객들이 곳곳에 서 있는데요. 여기는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곳인가 봐요. 한번 가볼게요, 저도. 이들의 발길을 모은 닌빈의 매력. 저와 함께 찾아볼까요? 그럼 먼저 기차 안에서 가족들이 추천해준 곳으로 향합니다. 닌빈역에서 차로 약 30분을 달려 도착한 불교 사원.
여기 바이딘 사원인데요. 베트남에서 가장 큰 사원이래요. 그리고 역사가 깊어서 스님들도 순례를 하러 찾아오시는 곳이래요. 2003년부터 시작해 2010년 완공된 이곳은 탑과 여러 건축물로 구성된 대규모 사원단지죠. 총 면적만 자그마치 539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한다니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원 입구를 지나면 복도식으로 쭉 이어진 회랑이 나오는데 그 길이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사원으로 가는 복도래요. 그리고 이 복도를 쭉 따라서 500나한상들이 있는데요. 다 하나하나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걷는 게 되게 재밌어요. 본 건물들은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총 길이 3km나 되는 긴 회랑 안쪽으로 종탑과 호수, 불전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원 내부는 이 회랑을 지나 도달할 수 있는데 이곳 자체에도 볼거리가 많죠. 불교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은 500명의 성자 500나한. 수많은 표정을 지은 모습이 어쩐지 참 인간적인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석상의 한 부분이 반들반들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석상들 무릎과 손 부분의 색이 바래져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궁금했는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석상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답니다.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바이딘 사원의 중심에 부처님을 모셔놓은 석가불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웅전인데 이 넓은 법당은 참배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왠지 경건해지는 느낌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불심이 법당을 가득 채우는 것 같은데요. 이곳의 불상은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무겁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불상은요 100톤이래요. 그래서 2006년에 베트남에서 가장 무거운 불상으로 기록이 됐었대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건 이 거대한 불상을 만든 사람들의 불심이겠죠. 석가불전 옆으로는 높은 탑이 있는데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랍니다. 사원에서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탑은 이곳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바이딘 사원의 랜드마크이자 이 지역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곳을 제가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바이딘 사원은 기록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탑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사리탑입니다. 이건 사리탑인데요. 정말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인상적인 건 벽에 계속 불상들이 이제 조각들이 이렇게 있어요. 안에 얼른 들어가 볼게요.
13층의 100m 높이를 자랑하는 사리탑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탑 정상엔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을 들여 탑을 쌓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 탑을 통해 바이린 사원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와 올라오니까 사원의 전반적인 모습은 물론 딘빈네 저 끝까지도 다 보여요. 너무 예뻐요. 바이린 사원 너머의 땅, 그곳에 숨겨진 풍경이 궁금해졌습니다. 딘빈의 풍부한 물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 지금 만나러 갑니다.